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자라는 책입니다. 오종윤 집 끌리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 버는 시간 동안 돈 못 버는 시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책은 돈을 벌지 못하는 시간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생의 절반 정도는 부자로 살아가야 하고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이 말은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모든 상황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집값, 학비, 생활비, 고물가, 취업난 등 결국 문제의 뿌리에는 돈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을 밝히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막상 성공하고 나면,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이런 말들은 맞는 말입니다. 분명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 돈에 휘둘려 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형제 노릇도 하면서 살기도 힘이 듭니다. 억지로 돈을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고 너무나 평범해서 내세울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돈과 부자를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존재,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돈을 제대로 알고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재무설계회사 등에서 20여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돈에 대하여, 부자에 대하여, 돈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씁니다.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돈 덕분에 행복해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경험으로 볼 때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면서 존중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돈 없이 살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80년은 기본이고 100년을 살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적어도 돈을 버는 시간 동안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벌지 못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에 휘둘리고 살고 돈 걱정을 하며 살았다면 앞으로는 돈 걱정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단번에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생의 절반을 부자로 살 수 있는 법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법칙 1.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간절히 원하라.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노 부부가 거위 한 마리를 얻었는데 그 거위가 바로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하루만 낳은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낳았습니다.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지만 확인해 보니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 부부는 하루에 하나씩 얻는 황금알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얻으려고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위는 죽고 황금알은 그 다음 날부터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과욕을 부려서 거위를 잃으면 앞으로 거위가 계속 낳아줄 황금알도 잃어버린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다면 지금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다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자 법칙 2.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 알아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적이 없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위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수십 번도 더 넘게 갈라버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월 70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70만 원은 당시 한 학기 대학 등록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친구, 선배, 후배들에게 술을 사는데 대부분 썼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제대로 쓰지도 않은 채 고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2학기 때는 프라이드 자가용을 구입했습니다. 나는 사용처가 분명하지도 않은 컴퓨터를 사느라, 자가용을 사느라, 자동차 기름값을 대느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황금알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주식, 예금이나 채권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부자 법칙 3.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여의 50%는 소비하고 나머지 50%를 투자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월급에서 50%를 저축한다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을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200만 원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100만 원은 아예 월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떼어 놓는다면 나머지 100만 원으로 쓸 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생활을 둘러보면 줄일 수 있는 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자 법칙 4.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내 분신이 될 때까지 키워라. 먼저 매월 사용하고 싶은 금액을 정한 다음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아야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목표 금액이 나올 때까지는 거위를 키워야 합니다. 이 목표 금액이 바로 우리의 분신이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배신하지 않을 우리만의 분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산가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말하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소득이, 주식에서는 배당소득이, 채권에서는 이자소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크기의 분신을 만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만큼입니다. 황금알의 크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과 태도에 달렸습니다. 먼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크기를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는 우리 삶의 형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 법칙 5. 거위가 내 분신이 되면 황금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사람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점심과 저녁을 모두 거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바빠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신세 한탄을 하지는 않을까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지금 잠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설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고 그 거위가 내가 필요한 만큼 황금알을 계속해서 낳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즐기면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때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즐겁게 모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거위에서 나오는 황금알은 누가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고 투자해야만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든 돈 쓸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모을 때부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고 계획한 양의 돈이 모였으면 계획한 대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더라도 일단 형성된 습관 덕분에 거위는 여전히 자라서 황금알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존재감이 있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야 주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사용하게 됩니다. 부자 법칙 6.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큰 돈이 생기면 항상 유혹과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상식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단기간에 많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도 많고 이른바 대박이 나는 사업 아이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산 전체를 삼켜버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되면 2배를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동안 소중히 키워온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분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상품도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 법칙 7.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모르는 곳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충분한 준비 없이 투자해서 낭패 보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나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직후 또는 오랜 저축으로 목돈이 생긴 경우에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나 사업에 실패한 다른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많은 곳에 수익도 많다. 없는 셈 치고 해보지 뭐. 다 알고 나서 한다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들면 세상살이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좋은 경험했어. 실패도 자산이야. 당분간은 돈 쓸 일이 없어서. 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살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이 말들은 실패에 대한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어떤 일에서 자기 위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에 연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위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현명한 판단력과 자제심을 기르는 일입니다. 성공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을 한번 해보아야 다음에도 성공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공도 실패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요. 부자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검토하고 또 검토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때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난 뒤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쉽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과 교류해서 성공의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부자 법칙 8.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존하고 싶으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목돈이 있는 것을 알면 수많은 유혹이 생기게 되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목돈이 생기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짧은 기간만 융통하겠다는 사람에게 당장 돈을 안 빌려주면 죽을 것처럼 일종의 협박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모아놓은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 법칙 9.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거위를 기르는 것도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왠지 우쭐해지고 가진 돈을 더 크게 불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해외여행도 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돈은 다 써도 분신만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분신이 없어지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이 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손대지 말고 황금알만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부자 법칙 10.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만드는 방법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생산물보다는 생산 공장을, 즉 현금이 창출되는 구조를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클라우디아 해먼드 지음, 도지영 옮김, 위너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심리를 통해 현명한 소비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과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우리 뇌는 일종의 마약처럼 돈 그 자체를 원합니다. 물론 돈이 마약처럼 진짜 중독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돈에 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원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돈은 삶의 수단입니다. 즉,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수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사람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과 돈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돈은 사람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 부분은 여러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다가 또 분리됩니다. 우리는 물건이 비쌀수록 소소한 돈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은 상대적인데요. 지금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안 도로를 달리고 싶어서 자전거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해변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자전거 대여점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대여점에서는 하루 이용료가 25파운드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여점 광고판을 보니 하루 이용료가 단돈 10파운드입니다. 이 대여점에 가려면 10분 정도 걸어야 하지만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걸어서 자전거 상태는 어떤지 확인할 만합니다. 그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리면 15파운드를 아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낀 돈으로 다음날 자전거를 하루 더 빌리거나 해안가 절벽 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새 차를 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리점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찾았고 1만 10파운드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10분 정도 떨어진 다른 대리점에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본 차와 꽤 비슷하게 보이는 차가 1만 25파운드라고 합니다. 15파운드를 아끼기 위해 첫 번째 대리점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은 고가의 거래를 할 때 수반하는 적은 금액의 차이를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서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앞서 자전거를 대여할 때 아낀 금액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빌릴 때는 이 금액을 아낀 것에 기뻐했는데 지금은 고작 이 정도 차이라고 무시합니다. 많은 연구를 보면 사람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판단합니다. 즉, 아낀 금액 자체의 구매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매 비용에 비례하여 아낀 금액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이를 상대적 사고라고 부르며 특히 비교적 부유한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왜 어떨 때는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면서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이는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려면 열차표가 꼭 필요하지만 귀찮게 전기 공급업체를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기 공급업체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나 이는 일회성 구매가 아닙니다. 특정 일에 계량기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공급업체에 계량 명세도 알려주어야 하며 요금의 자동이체는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귀찮은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려면 약간의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화폐의 동일성은
화폐, 교환 체계를 뒷받침하고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진 돈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며 이미 쓴 돈과 가진 돈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일 선물을 사러 간 남편이 왜 자신의 가죽 재킷을 사가지고 왔을까요? 가격 할인이 있으면 물건 가격이 적당한지, 그래서 그 물건에 돈을 써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할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각은 크게 바뀌곤 합니다. 슈퍼마켓은 두 개 값에 세 개를 주거나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행사에 매우 열심입니다. 물론 고객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사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런 할인을 하면 각 제품에 대한 이윤폭은 줄더라도 총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또한 할인이라는 표시는 고객이 해당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 개가 아니라 한 개만 사면서 할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세 개를 사면 두 개를 준다는 할인이 아예 없었어도 물건을 샀을까요? 할인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상대적 사고입니다. 5만원짜리 화병을 1만원 할인해 주는 것보다 2만원짜리 화병을 1만원 할인해 주는 경우가 훨씬 이득입니다. 할인을 받는 금액은 1만원으로 같지만 앞의 경우는 20% 할인이고 뒤의 경우는 50% 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인이 의미가 있으려면 2만원짜리 화병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할인 광고를 보기 전부터 5만원짜리 화병을 살 생각이었는데 오직 할인 때문에 2만원짜리 화병을 샀다면 이는 잘못된 구매 결정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은 내 생일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한 가게에서 남성용 가죽 재킷을 500파운드에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멋진 갈색 가죽 재킷으로 니콜 파리가 디자인한 옷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죽 재킷을 사러 나간 길도 아니었고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소 옷에 그런 거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생일 선물을 살 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가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게 점원은 남편에게 특정 신문 한 부를 사서 가져오면 재킷 가격에서 100파운드를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문을 샀고 재킷도 샀지만 내 생일 선물은 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 선물을 사주긴 했지만 다소 순수한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15년 넘게 이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의 가치를 가격 나누기 입은 횟수를 더해 사람들이 재킷을 칭찬한 횟수를 따지면 정말 잘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날 아주 훌륭한 호구이자 돈의 농간에 빠진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은 특정 상황에서 할인 상품이 어떻게 뇌 속에서 분별이라는 회로선을 끊어버리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절약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속담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막 지어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절약이라는 단어는 검소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부자와 절약이 같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은 대부분 성공의 비결 중 하나가 신중한 지출 관리였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담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거나
위험한 투자에 성공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지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나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지만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돈을 지배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는 저축과 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셰퍼 부일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보도 셰퍼 지음 한윤준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운도 기적도 아닙니다. 그저 돈에 관한 중요한 규칙과 전략을 습득해 자신의 가치만큼 버는데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부와 성공의 규칙을 바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 전부가 소득인데요. 먼저 소득을 높이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한 분야 내에서 소득을 높인다. 2. 특정 분야에 남아 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돈을 번다. 3. 획기적인 성장을 통해 도약한다. 나는 3년 안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매월 얼마를 벌고 싶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얼마라고 대답하실 것인가요? 질문의 대답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육 수준, 능력, 현재 상태 등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상태를 토대로 목표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극적인 변화 없이 예전의 고리타분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두 번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신이 이뤄내고 싶은 그림, 곧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심사숙고합니다.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현재 상황을 별개로 구분해서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기 수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 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돈에 관한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빈곤층과 중산층은 부유층이 가진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멋진 초호화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우아한 고급 가구와 충분한 여가 시간도 원하지만 정작 부자처럼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흉내를 내려는 것은 개구리가 황소와 같아지려고 몸을 부풀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빈곤층과 중산층이 부유층의 버금가는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뿐입니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거나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신용으로 빚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부자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을 완전히 잘못 선택합니다. 즉, 그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쳇바퀴 같은 생활에 빠져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프랭클린은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타인에게서 수치심 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빈곤은 사람에게서 종종 의지와 용기를 앗아간다. 속이 텅 빈 배낭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소비를 하며 절약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자신이 닮고 싶은 인물에 대한 상을 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확고한 가치와 특성을 발전시킨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방식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된 돈 버는 규칙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사회는 오래전에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으며 새로운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기회인 만큼 새로운 위기도 공존합니다. 새로워진 시스템에서 과거의 규칙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와 다수의 학부모들은 낡아빠진 규칙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믿지만 종종 그런 규칙들이 아이들에게 달갑지 않은 지식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곤 합니다. 고리타분한 규칙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지금 같은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진 돈 버는 규칙 12가지를 정복해야 합니다. 규칙 1.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수입이 필요하다. 한 번의 노동으로 여러 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한 번의 노동으로 최대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규칙 2. 지금 하는 일은 판매가 가능한가? 새로운 시대에는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규칙 3. 시대에 맞는 롤 모델을 찾아라.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향이 어떠한지 곰곰이 생각한 뒤 그와 관련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규칙 4. 자신의 안정은 스스로 마련하라. 자신을 스스로 보살펴야 합니다. 더 이상 책임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자신의 부를 축적해야 하며 그 과정에 따르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규칙 5.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라. 그러기 위해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규칙 6. 실수해도 괜찮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합니다. 그들은 실수를 빨리 경험할수록 더 기뻐합니다. 부자에게 실수는 정신적 예금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들의 투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핍니다. 실수는 누군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실수를 넘어가야 합니다. 규칙 7.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 누구나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학교를 떠난다고 해서 학습 과정이 끝나진 않습니다. 매 순간 마주하는 사회 우등생의 공부를 학습해야 합니다. 규칙 8. 자신의 직업을 새롭게 창조하라. 전략이란 아직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의 능력이 새로운 세계에서도 과거만큼이나 가치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바꿔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더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일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규칙 9. 돈 벌기는 일종의 게임이다.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일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자신이 벌 수 있는 만큼도 벌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결과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신의 열정을 충족시켜 주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은 곧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나 취미처럼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게임처럼 느껴지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고 돈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규칙 10. 장점을 강화하라. 단점을 없앤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점만 해소한다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장점을 강화하는 데 소홀하다면 대부분 평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없애는 데만 치중할 뿐 정작 자신의 장점을 보살피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원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쉽게 떠오르면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반면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비상하게 문제점을 알아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쉽게 인식하고서 어떻게든 단점을 해소하려고 시도합니다. 정작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장점은 제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의 소득으로 이르는 길은 자신이 지닌 장점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규칙 11. 약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거나 강점으로 바꿔라. 큰 성과를 목표로 한다면 자신의 강점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오롯이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령 그 대가로 커다란 약점을 감수해야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성과를 넘어 인생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해결책을 찾거나 강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능한 사람도 여러 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규칙 12. 일하고 배우고 포지셔닝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주변 상황에 정해준 역할을 맡는 쪽이 훨씬 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결국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조종하는 삶을 견뎌야 합니다. 즉, 인생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해결책을 수용하는 일은 결탄코 없어야 합니다. 업무 시간을 일상 업무, 학습,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입원을 개척해야 합니다. 주 수입과 동일한 수입원에서 나온 부수입은 수입의 두 번째 디딤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요구하며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 우등생으로 거듭나고 배움을 실천할수록 실질적 도움을 넘어 돈이 생깁니다. 판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 서비스, 아이디어, 상품, 지식, 정보 등 무엇이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업에 문제가 생겨도 생계의 위협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업이라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임금을 맞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또는 간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재미를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늘 내 취미를 어떻게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추가적으로 우리는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자동으로 돈을 버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하는 법을 배워 절대 마르지 않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위해 여가 시간마저 버리고 일하기 전에 몇 배로 돈을 버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투자의 법칙을 배워 자신을 전문가로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직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뭔가 배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부가 수입을 얻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규칙을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절약한 돈이 곧바로 투자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두 가지를 배웁니다. 돈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절약한 돈으로 투자도 합니다. 한 가지 요령을 소개하자면 자신이 뭔가를 절약할 때마다 절약한 돈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봉투에 담긴 금액이 100유로가 될 때마다 곧바로 은행에 가서 입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축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저축은 일종의 타협입니다. 오늘 써야 할 것에서 조금 덜어낸 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투여하는 타협입니다. 저축에 성공하는 것을 우연이나 인내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축의 일부분은 절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저축의 또 다른 일부분이자 큰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 형성돼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동으로 저축해 주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근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결정했다면 다음의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기준을 더 높이 설정한다. 새로운 확신을 수용한다. 새로운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성공한 고소득자들과 교류할 때 새로운 확신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교류하는 것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소소한 만족에 머무는 것을 절대 용납해선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포가 작은 사람은 천성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의 변화에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조차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에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 보니 돈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득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수록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